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지금 사요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사요불공의 어떤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것을 잠깐 먼저 말씀을 좀 지난번에 드렸지만 드리겠습니다. 왜 사요불공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사요불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요를 이제 우리가 불공으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사요불공의 필요성의 첫째는 권능의 우수성을 지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권능, 이게 우리 불공이 불공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불공 두 가지가 이제 이건 진리불공이고요. 두 번째는 당체불공. 이제 이 두 가지 불공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라. 이것을 이 두 가지를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불공의 방법으로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불공 자체가 신앙의 방법입니다. 신앙의 방법. 그 실질적인 방법은 이제 우리가 신앙을, 이런상 진리를 신앙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상 진리를 신앙을 하는데, 이런상 진리를 신앙을 하자면은 그 신앙의 방법이 불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공을 대종사님께서는 두 가지, 이게 진리불공, 당체불공, 이 두 가지 불공으로 이제 제시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사요가 지향하는 불공은 어떤 불공이냐면 당체불공의 발전적 방법이다. 당체불공을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하는데, 그 당체불공을 하는 그 발전적 방법을 대종사님께서는 사요라는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당체불공을 더 구체화시켜 주신 것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구체화시켜 주신 그 불공법이 그 사요의 불공법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체불공의 발전적 방법인데요. 이 발전적 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단어를 썼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면요. 당체벌 중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인간불, 사람 부처님을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 부처님을 불공하는 방법. 그래서 사람 부처님에 한정해가지고 사은 당체불공 그러면은 우주 만유 전체가 불공의 대상이 되지요. 그렇지만도 사요로 축소시키면은 사요불공의 대상은 누가 되느냐? 그 중에서 인간불, 사람 부처님의 그 불공하는 방법을 이제 사요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다. 그래서 왜 권능이 인간불을 얘기하는 것만, 인간불의 권능은, 이 권능, 인간불이 가지고 있는 권능은 다른 불에 비해 가지고 대단히 수성하기 때문에, 우수하기 때문에 권능이 더 크다 이 말이죠. 권능이 크기 때문에 인간불에 한정해 가지고 그 인간불에 불공하는 방법을 이제 자령양성, 제자분리, 타자녀 교육, 공도와 숭배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관계의 그 복합성입니다. 발전적 방법이 이게 첫째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이 관계의 복합성이다. 이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하다 이 말이죠. 엄청 복잡한 관계입니다.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요. 인간 대 만물의 관계,
이런 관계는 사실은 단순하다. 우리가 사실은 단순하다. 근데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대단히 복잡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은요. 이 인간벌이라고 하는 인간은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 따라서 변화가 아주 무쌍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요. 감정 따라 가지고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요. 그래서 인간 대 만물 관계 같은 것은 단순해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것도 인간이 서로가 말이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하고 대하다 보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다양성이라고 그러죠. 다양성. 다양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인간 대 인간의 관계를 사유라고 하는 불공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를 해결해 나가거라 하는 그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이 그것이 그 사유의 불공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조직과 단체의 불공. 이게 왜 이제 조직과 단체도 불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서로가 조직과 단체도 불공을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우리 중앙교구에서는 익산교당이 제일 크죠. 이리교당, 이게 익산이 이리교당이 제일 큽니다. 자, 그러면 이리교당이 큰 교당 아닙니까? 그러면 이리교당이 큰 교당이면은 이리교당에서 사실은 이제 크지 않는 저 변두리에 있는 교당, 익산에도 변두리에 있는 교당들이 있잖아요. 그 변두리 교당에다가 뭔가 좀 지원을 해주고 하면은 그 교당이 힘을 타고 쉽게 발전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리교당이라고 하는 교당이 말이죠. 저 적은 교당들, 힘을 크게 지금 가지지 못하고 교도수가 적고 하는 그런 교당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다가 뭔가 우리가 공을 들여준다 이 말이죠. 교화가 잘 될 수 있도록요. 힘을 보태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태주는 것도 그것도 뭔가 하면요. 사유의 실천이다 이 말이죠. 사유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과 단체도 하나의 부처다 말이죠. 조직과 단체도 부처다. 그래서 조직과 단체가 왜 부처냐? 그것은 사회 명목론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뭔 논이라 그랬죠? 예, 사회 실제론.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 실제하는 존재다. 사회가요. 그래서 사회 실제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직과 단체도 하나의 불이다 이 말이죠. 부처가 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제가 하는 최신 해석입니다. 이것이요. 이게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이게 사회학을 공부하지 않으면요, 사회 명목론과 사회 실제론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사회 실제론이 어떤 것이고 사회 명목론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명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명목론은요. 그래서 명목만 있기 때문에 개인이 변하면은 사회도 변합니다. 그렇지만 사회 실제론적 입장에서 볼 때는요. 개인이 아무리 변한다 하더라도 사회 자체는 안 변한다 이 말이죠. 왜냐?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이 사람들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리교당 지금 학타원님요. 지금 관공서 계시면서 관공서 들어가시면은 그 관공서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 속성과 배경이 있죠. 그게 대단한 것입니다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단체와 조직이 일단 딱 구성이 되면은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권능이 있다 이 말이죠. 권능이 있다. 그 권능에 사람은 거기에 뭔가 하면요, 같이 이렇게 참 합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것 입장에서 볼 때 조직과 단체 불공이 바로 우리가 사요 실천의 방법도, 사요도 말이죠. 우리 사요도 말이죠. 조직적으로, 단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실천해 나가야 한다. 이제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지식 정보 사회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식 정보 사회다. 그래서 지식 정보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뭔가 하면요. 감성 능력이다.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감성 능력. 반대로 저기 산업 사회는 어떤 사회라 그랬죠? 예? 예. 아니 노동력인 노동력인데요. 예, 이성이죠. 예. 산업 사회는 이성의 능력이 주가 되는 사회예요. 이성 사회다 이 말이에요. 사업 사회. 산업 사회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을 하면은 이성이 주가 돼 가지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해서 기업을 이끌고 그 조직을 이끌고 하는 그런 사회가 산업 사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식 정보 사회 가서는 이성은 필요 없어요. 이성은 필요 없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감성 능력이 발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강의 들으신 분들요, 특히 감성 능력을 우리가 이 지식 정보 사회의 기본적 그 마인드는 뭔가 하면요, 감성적 인프라를 우리 마음 속에 구축하는 거예요. 감성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감성을 우리가 발달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감성 발달의 방법으로서 제가 이제 4가지를 지금 말씀드려요. 첫째는 자기인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자기인식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자기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내적 상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자기 내적 상태, 내가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다. 이게 자기인식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반성이죠. 이거를 통해 가지고 자기 반성적 생각과 능력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자기 스스로가 변하겠죠. 감성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변하는 것인데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서 조직과 단체만 변하라고 하면요, 그게 변화가 됩니까? 안 돼.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면 자기 인식에 철저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기 인식이 철저하다는 것은 뭐냐? 자기 반성적 사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거예요. 자기 반성의 자기 인식. 자기 인식을 철저히 하자. 제가 이걸 이제 강조를 지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동기화라. 자기에게 스스로가 말이죠. 동기부여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내면적 상태에서요. 동기부여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이 동기부여가 안 되면은요, 일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요. 뭔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원음방송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자기가 수행하는 그 업무에 내가 왜 이 업무를 한다고 하는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스스로가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말이죠. 자발적인 행위가 나오겠죠. 자기 동기화가 되면은요. 자발적인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기화가 되지 않으면 말입니다. 피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회는 과거의 산업사회의 마인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식정보사회의 마인드는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자기 동기화를 자기가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자기가 동기화를 시켜갖고 그 업무나 자기가 맡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식정보사회의 감성 능력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감정이입이라고 했습니다. 감성이입.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상대방에게다 심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다 심어줘야 된다.
그래서 내 감성을 상대방에다 이입시켜 주는 거예요.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그 일이 잘 되겠죠?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되면은요, 나는 내가 할 일은 내가 할 일이고 당신이 할 일은 당신이 할 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딱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정보사회, 앞으로 오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하면요,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사회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경계가 다 무너진다. 경계. 이 경계가 뭔가 하면 우리가 경계다 하는 그 경계 말고, 이게 교단과 교단 간에도 선이 있죠. 경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직업과 직업 간에도 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있다 이 말이죠. 나라와 나라 간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대각계절 기념식을 하는데요, 경계가 무너지더라니까요. 경계가 어째 무너지는가 하면 아프리카 아이들이 와갖고요, 우리 은혜 속에 하나가 되었네, 그 노래를 하더라니까요. 하나가 되었네 하는 노래를 아프리카 아이들이 막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같이 했거든요. 그때 아프리카와 한국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뭐 감동을 받게 되죠. 감성으로 우리가 그 감동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또 하는 건 뭐라는 가 아리랑을 해요. 아이들이요. 아리랑 2절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경계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감동적인 것이 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감성을 말입니다, 이입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저 사람에게 철저하게 인식시켜준다. 인식시켜주면은요, 그 사람도 나와 같이 일하는 동지가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경계, 국가 간의 경계, 이런 것들도 다 무너지고, 학문 간의 경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를 뭔 사회라고 그런가? 융복합 시대다 그래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융복합 시대다. 다 융합이 되는 거예요. 다 만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만난단 말이죠. 서로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융복합 시대. 융합 시대, 복합 시대를 합쳐가지고 융복합이라고 그럽니다. 융합, 복합. 이것이. 그래서 직종 얘기할 때 제가 의사도 양의는 전문의가 23개가 있다 그랬죠. 전문의가 23개가 있다. 전문의가 양의는요. 치과는요 8개과가 있대요. 치과는요 8개과 전문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세분화되는 것이 산업사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분화된 모든 부분들이 말이죠, 다 융복합돼 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21세기 우리가 맞이하는 지식정보사회고, 그 지식정보사회는 특징이 융복합이다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이 왜 융복합이 되는가 하면요, 과거는 선천사회는 밤과 같은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는 다 문 걸어 닫고 자잖아요. 밤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밤에 돌아다니면 이상합니다. 밤은 뭐 왜 진리가 밤을 줬느냐? 잠자고 쉬라고, 문 닫고 쉬라고 준 거예요. 근데 밤에 돌아다니면 어떻게 돼? 그러면 왜 진리가 낮을 줬느냐? 낮에는 열고 나와서 활동하고 서로 만나고 얘기하고 그러라고 지금 낮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요, 선천은 밤의 시대고 후천은 낮의 시대라 그랬죠? 그러면 낮이 왔어요, 지금요. 낮이 오면은 뭐 서로 문을 열고 나가고 모두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융복합을 이루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말하고, 그래서 감정이입이다. 이제 이 감정이입이요, 한 단계 더 들어가면은 대인관계에서 대인관계.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형성돼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의 차원을 넘어가고 상대방이 내가 돼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돼서 내가 할 일을 상대방이 해주는 거예요. 이런 단계까지 가야지만이 감성 능력이 완성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요. 대산종사님 말씀하신 정신의 자주력 분야예요. 이 정신의 자주력.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거예요. 자력양성 중에서 가장 근본은 뭔가 하면 우리가요. 대종사님께서 사요의 첫째를 자력양성 그러셨잖아요. 자력양성 그러시는데 그 자력양성 중에서 첫째가 뭔가 하면 정신의 자주력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자주력을 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 관이라 그랬죠. 관이라 그랬죠. 제가 해상관, 서성관, 진리관 이런 관이 확립돼야 된다 말이죠. 이런 관이 확립된 사람은 어떤 정보를 내가 접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 정보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그 정보를 내가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정신의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정신의 힘이 없으면은요, 지금은 말입니다. 폭발적으로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쏟아져 나오는 폭발적 정보에 자기도 모르게 정보의 홍수에 떠밀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잡다한 지식은 알고 있지만도 이것을 말이죠. 아무리 정보가 말이죠. 이 정보가 많은 정보를 접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거를 말이죠. 정보를요. 하나로 꿰매지 못할 것 같으면요. 정보는 정보에 불과한 것이죠. 이거를 하나로 끼워맬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로 끼워매느냐? 자기가 세운 정신적 힘, 자주력이잖아요. 해상관, 진리관 이런 것으로 말이죠. 우리는 이 정보를 다 꿰매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꿰매면 뭐가 되냐? 이 정보를 하나로 관통 다 시켜서 정보를 수집해가지고 통합해요. 그리고 가공해요. 가공하고 뭘 만드냐? 신지식을 창출시킨다. 그래서 신지식 창출의 첫째 조건은 뭔가 하면요. 정신의 자주력. 이것이 서야 된다. 이 말이죠. 대종사님 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력. 예, 서당중퇴예요. 대종사님이 서당중퇴 하셨어요. 서당중퇴 하신 어른이 말입니다. 이런 사회가 올 것을 어떻게 하루시겠어요? 이건요, 깨달음이 아니면은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말이죠. 미래 오는 사회를 예측하신 것이거든요. 예측하시고 자력양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간불공법을 내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자력양성의 첫째는 뭔가? 정신의 자주력이죠. 정신의 관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 정신의 관을 세우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성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감성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돼요. 그래서 감성 능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네 가지를 제가 했죠? 그렇게 감성 능력을 키워가지고 정신의 자주력을 해서 신지식을 창출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이것이 자력양성 정에서의 그 본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대충 그 정도로 그냥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이 자력양성의 첫째는 대산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정신의 자주력을 이제 세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육신의 자활력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자활력.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요. 육신의 자활력은 뭔가면요. 참, 그런 게 보세요. 자기요. 또 상대.
몸에 대한 불공이에요. 어찌 원장님 몸불공 좀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몸불공을? 창타님 어떻게 하세요? 자전거요? 아, 맞아. 예, 맞아. 창타 자전거 타고 다니. 아, 참 멋지네. 예. 이 몸불공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 몸불공이요. 그래서 이 몸은 뭐라고 그러신가 하면 대종사님께서요, 우리 몸을, 인간의 몸을요, 만사만리의 근본이라 그랬죠. 저 법문에서 그랬죠. 만사만리의 근본인 이 몸을 낳아주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육신,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몸은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요, 정신까지 합한 몸이에요. 정신까지 합한 몸이지, 육신과 정신이 분리한 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몸을 관리를 잘하고 몸에다가 불공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력을 키우는 거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대한 불공이다. 이 말이죠. 사람이 자꾸 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가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꾸 뭐가 눈도 어두워지죠. 귀도 잘 안 들리죠. 근데 저는 참 몸불공은 진짜 잘합니다. 제가 제가 진짜 몸불공을 잘해요. 어떻게 하는가 제가 눈 이거 제가 그 전에 가르쳐 줬죠. 이거 하고 해주도요 안 해요.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따뜻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3번을 해요. 이렇게 따뜻하면 이렇게 싹. 또 한 번 더 해요. 이렇게 다. 그 다음에는 위를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눈 위 있죠. 위를 눌러요. 또 숨 들이쉬다가 위를 또 눌러요. 또 들이쉬다가 눌러요. 그 다음 밑에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가운데 눌러요. 이게 또 3번을 해요. 따뜻하게 해가지고. 따뜻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요, 제가요, 들어오니까 우리 대산 종사님이 이걸 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라고 하신 말씀 들은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을 안 빠졌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도 안경 안 쓰고 내가 대충 본다니까요. 23일날 부산에서 주례가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결혼정서를 하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우리 원불교에서 나오는 결혼정서라고 있거든요. 그 결혼정서 보면요, 결혼정서하고 누구누구 이제 사람들 이름, 신랑 이름 뭐 신부 이름 뭐 몇월 며칠생 이제 하고 위 2사람이 뭐 하기 위해서 그 난 글 내용 있잖아요. 그거를요, 그거 보통 하면 그 밑에 쓰는 내용들 잘 안 보입니다. 안경 써야지 보여요. 그 내가 안경 안 쓰고 결혼식장에서 결혼정서를 싹 읽었거든요. 일독을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 조항을 학수하게 해야 주례 연소로서 이 정서를 영구히 보관한다. 이렇게 하고는 주례 이성택. 이렇게 읽었다면. 안경 안 쓰고.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안경 안 쓰고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책을 보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은요, 몸불공 아니면은 못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귀 들리는 거, 청력. 이건 이제 오늘 또 내가 새로 하나 가르쳐 줄게요. 들어마시 보세요. 하시고.
들어마셔요. 코를 막고 들어마셔가지고 내품어요. 들어마셔가지고 코 막고 코로 내쉬지 말고 푹 해봐요. 확 위로 힘을 확 줘요. 어쩝니까? 기가 뽕 뚫리죠? 기가 안 뚫리는 모양이네. 기가 팡 뚫린다. 매일 한 번 해요. 그것도 많이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갖고 제가 딱 한 번 한다. 제가 4월 며칠 날인가 총무부배를 봤어요. 그 총무부배 봤는데 처음에 이제 제가 얘기할 때는요, 목소리가 좀 이렇게 살살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원 어른들이 안 들려요! 하면서 막 소리쳐요. 아이, 조금 있으면 이제 제가 톤이 높아지면 이제 말소리가 커집니다. 들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수도원 어른들 집중력 대단하시대요. 그냥 제 말을 들으려고요. 귀를 이래갖고 들으신다니까요. 이러면 더 잘 들립니까? 참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이 방법을 가르쳐 드리면 좋겠는데 오늘 TV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이 귀가 말입니다. 귀도요. 불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듣기만 하잖아요. 듣기만 하는 것을 호흡으로 가지고 한번 이렇게 푹 하면서 이게 뽕 떨리면 바깥으로 한번 착 내지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지르면서 이 귀가 청각이 말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전 너무 다녔어요. 시계 소리, 벽에다 걸어놓은 시계 있잖아요. 어지간한 사람은 그거 소리 잘 안 들리잖아요. 그 소리가요, 너무 들렸어요. 제 방에 시계 없습니다. 시끄러우니까요. 그렇게 불공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육신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우리가 소홀히 한다? 이거는 뭔가 하면요, 정신을 담고 있는 이 그릇을 소홀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정신과 육신이 분리돼 버리면 송장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은요,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만사만리의 근본이 몸이라 그러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불공, 특히 말입니다. 몸불공 중에서요, 우리가 육신의 자활력을 키워나가는 데서 몸불공 중에서 제일 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육건이에요. 육건에 대한 불공을 해요. 육건. 육건이 무엇입니까? 예, 안리비설신 의지요. 이 육건에 대한 불공을 말입니다. 우리가요, 구체적으로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육건에 대한 불공을. 그래서 육건이 온전하면은요, 육식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육식을 6가지 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육건이 색성향미촉법 그러죠. 색성향미촉법. 그래서 색성향미촉법을 뭔가 하면 육진이라고 해요. 육진, 육경 그래요. 그래서 육건이 육진과 육경을 봐가지고 육식을 일으키는 거예요. 6가지 식을 일으킨다. 6가지 식을 일으킨다. 그래서 육건 6개, 육진 6개, 육식 6개 해가지고 3, 6, 18. 18개. 반야신경에 보면요, 이 18개가 반야신경에 뭐라 그럽니까? 18개가. 음영님. 그렇죠. 그렇게 가가지고 그게 반야신경 전체가. 자, 예, 온개공. 자, 예. 자, 이 18개가 공했다. 반야신경 내용은 이거예요.
18개가 공했다. 육진도 공하고 육권도 공하고 육식도 공하고 다 공했다. 18개가 공했다 이 말이에요. 18개가 공이다. 제가 우주만유의 본원할 때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 얘기했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거 제가 설명할 때 우리 교리되어 있는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그거 할 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게 이 우주 거기서 보면요. 색과 공을 제일 처음에 얘기하잖아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요. 반야정경에서요. 처음에 어떻게 되면 색불이공 공불이색 그러죠.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러니까 색적시공 공적시색 그러죠. 그게 말은 뭔가 하면 우주만유 이꼬로 본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주만유 이꼬로 본원이다. 우주만유가 따로 있고 본원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반야성경에 보면은 색과 공이 하나다. 이꼬르다. 요것만 해놓고는요, 공불이색,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적시공, 공적시색, 요것만 해놓고는 그 뒤에 가서 뭐라고 하면 수상행식 역부여시 그랬죠? 수상행식도 또한 이와 같다. 이와 같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수도 말이죠. 수도 수불이공, 공불이수. 수적시공, 공적시수. 이해가죠? 머리 빨리빨리 돌리세요. 그렇게 가지고 6개가 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반야신경의 내용에서는 뭐냐? 이 18개가 공해버렸다. 그래서 이 18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뭐냐? 이 18개를 만들어내는 원천이 뭐냐? 그 원천이 뭔가 하면요. 육권이다. 육신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18개가 나오는 거예요. 18개요. 그리고 18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사람만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류중생 전에 얘기했죠. 구류중생에서요. 영가로 있으면서 공부가 되겠습니까? 수라로 있으면서 공부가 되겠느냐고요. 사람이 있으니까는 경계도 당하고 우리가 경계도 당하면서 우리가 그거다 자기 마음 대조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만이 말입니다. 사람만이요.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 몸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요. 그래서 사람 몸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진리가요. 우리에게. 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사람 몸을 통해 갖고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육신의 자활력 이걸 키워라. 그래서 이 육신을 통해 가지고 뭘 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공부를 하거라. 18개가 공하는 공부를 해 나가라. 그래서 이게 없으면은요, 이게 공해지는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개를 말이죠. 사람 몸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거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제시해 주신 것이 이제 우리 그 인간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육신의 자활력. 대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산종사님이 이제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경제의 자립력 그랬습니다. 이제 사람 사는데 이제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든지 따라다니죠. 이게 없으면 기가 팍 죽는다대요, 사람이요. 사회생활 하는데.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 경제가 뒷받침이 돼야지 이제 되는 것이고. 제가 교도들을 봐도 그래요. 교도들을 봐도요.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뭐 능력이 있으면은 교당에서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없으면은 그 활동을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안 되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모습인데, 여기서 말하는 경제의 자립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 돈을요, 쓸 자리에 잘 써라. 쓸 자리에 알아가지고 잘 써라. 이 경제의 자립력이. 쓸 자리에 잘 써라. 근데 돈은요,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죠. 이 쓸 줄을 모르면 말입니다. 뭐 돈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밴드에서 누가 글을 보냈다니까 옥황상제 앞에 가서 그랬대요. 내가 돈을 좀 모아놨는데 나 쓸 시간을 왜 안 주고 나를 이렇게 일찍 불렀습니까? 그럼 옥황상제가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너에게 3번의 기회를 줬는데 네가 모르고 안 쓰더라. 뭔 기회를 줬습니까? 첫째는 눈이 안 보이고, 두 번째는 귀가 안 들리고, 세 번째는 머리가 휘어졌다. 그것이 다 내가 너한테다가 지금 죽을 때가 돼가는 것을 다 보낸 지금 신호다. 근데 너는 그 신호를 말이지 알아듣지도 못하고는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와버렸다고. 나한테 왜 그러냐. 옥황상제가 그랬답니다. 이게 이 쓸 줄을 안다는 거예요. 참,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쓸 때 멋지게 써야 되는 거예요. 쓸 때 멋지게 써야 된다. 멋지게 쓰는 거 아시겠습니까? 아이고, 뭐 좀 주면서도요, 애를 먹이고 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애를 먹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그냥 전화 한 통화에 그냥 말이죠. 얼마 드릴까요? 딱 그래요. 아이고, 알아서 주세요. 아이, 그러면 섭하지. 딱 그래. 그 얼마 달라고 하는 게 그날부로 착 그냥. 그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는 말입니다. 쓸 줄을 잘하는 거예요. 쓸 자리에 멋지게 쓰는 거.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말하는 경제의 자립력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멋지게 씁시다. 자, 멋지게 쓰자. 그래서 경제의 자립력을 우리가 키워나가자.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이제 하나 더 붙일 말이 있습니다. 자립력은 어떻게 하면 사실은요, 이것이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딱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내가 한 말 이거 자립력에 대해서 지족이 이게 뭔 말입니까? 예? 족함을 알아라. 나 만족했다. 나 만족한다. 내가 족하다 하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이 끝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족이 행이라. 좋죠? 지족이 행이라. 족함을 알면은 말이죠. 족을 알면은요, 만족하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그것이 말이죠, 행복인 것이지. 뭔 어떤 한계, 뭐 1억, 2억, 3억, 뭐로 가지고 말이죠. 이런 경제적 한계를 가지고 행복이 결정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족이 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마음자리를 이야기하죠. 마음의 자리예요. 지족이 행이라고. 족함을 알아. 그러면은 거기서 뭐가 오냐? 행복이 오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우리 참 교무들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서울에 계시는 어느 교도님이 전화를 해갖고 제가 사는 방을 한번 와보고 갔거든요. 아이, 그 방 진짜 좋을 때다. 내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개 사줄 테니까 그거 나하고 바꾸자고 그래요. 이거 하고. 그래서 내가 얼른 바꾸자 그랬어요. 아파트 한 채가 얼마입니까, 서울에? 근데 나는 이 집이 더 좋지 아파트가 좋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이게 말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한정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심이라는요, 인간의 욕심은요, 이게 한정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이 없는, 한정이 없는 그것을 말이죠. 마음의 자력을 얻어가지고 마음의 자력으로 그 욕심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해 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에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행복을.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림력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